대근육. 아, 네, 같이. 소근육! 대근육!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굿머슬TV의 정송영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4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경선 선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근성장 훈련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피지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복구미에서 피트니스 247을 운영하고 있는 오아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팀GBU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보우입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가 모였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디빌더가 추천하는 EV, 이것만큼은 꼭 해라 운동인데요. 경선 선수부터 한 가지 부위를 말씀하고 이 운동은 꼭 했으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깨 운동을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 어깨 삼각근이라는 근육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섬세하게 운동을 해줘야지 입체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부위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에 맞춰서 딱 한 가지 어깨 운동만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코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HP.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오버헤드 프레스 이 동작 같은 경우는 다른 동작에 비해서 협응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자극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동작이 이루어지고, 가장 무거운 중량을 다룰 수 있는 동작이라는 부분도 큰 이유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벨 운동의 특성상 점진적 과부하의 추적이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는 점이 오버헤드 프레스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역시 3대 700, 3대 700이 이야기하는 뭔가 믿음이 가네. 자, 그러면은 이 의견에 뭐 반대 의견을 가지시는 선수님들 계신가요? 없죠. 근데 이건 행복한 반드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네. 경선 선수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하남 선수 부위랑 운동 설명해 주세요. 저는 등을 선택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바벨로를 이렇게 알아주시는데, 사실 바벨로 안 한 지 좀 오래됐고 덤벨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덤벨 중에서도 체스트 서포티드 덤벨로라고 하는 그 인클라인 벤치에다가 제가 이제 상체를 기대고 하는 그 로우를 좀 자주 진행을 하는데, 이유는 후면을 보지 않고 등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면의 개입도를 완전히 빼고 등만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그리고 덤벨로 가동 범위도 크게 나오고 각도를 내가 내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생각보다 본인이 바벨로우나 덤벨로우의 중량이 높다면 그건 오로지 등의 힘이 아니라 하체나 지면 반발력일 확률이 높다는 점도 생각을 해서 서포티드 덤벨로우를 설정했습니다. 사실상 하람 선수가 바벨로 장인으로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바벨로보다 오히려 덤벨로 하는 로우를 더 추천한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등이 많이 약점이다 보니까. 혹시 뭐 하람 선수의 말에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반대 한번. 반대. 3대 700의 반대 의견이 네. 궁금해가지고. 반대. 로우 많이 하시나요? 저는 로우는 펜들레이로 바벨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동작이 이제 저는 약간 안 해본 동작이어가지고 제가 뭐 반대 의견을 내세울 근거는 없고,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나중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바벨로 장인한테 배우는 로우 운동들. 저는 이제 하체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추천하는 하체 운동은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근데 바벨을 이용한 스플릿 스쿼트가 아니라 덤벨을 이용한 스플릿 스쿼트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근비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플릿 스쿼트를 정했고, 바벨 스쿼트가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 고중량으로 가거나 자세에 대한 미숙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에 대한 부담이 많이 오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투레그의 운동만 진행하다 보니까 런지나 이러한 자세들에 대한 밸런스가 무너지는 분들도 많이 보았어요. 근데 런지도 스쿼트처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둔근에 대한 활성도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대퇴 직근이나 앞에 있는 대퇴 사두에 대한 활성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밸런스도 잡아줄 수 있고 허리에 대한 부담은 적은 스플릿 스쿼트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스플릿 스쿼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덤벨 무겁게 들고 하시던데. 네, 그래서 요즘 스쿼트를 제외를 하고요. 왜냐면 이제 스쿼트를 제외하고 오히려 등 운동할 때 이제 데드리프트라든지 이제 로우 동작을 좀 고중량으로 진행을 하려고. 근데 스쿼트를 하고 다음날 그걸 하려고 하면은 허리에 대한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인자감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쿼트를 배제하고 스플릿 스쿼트를 진행하고, 다음에 등 운동할 때 요추에 대한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추가해서 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쿼트를 메인 운동으로 뭐 가져갈 수 없는 조건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확실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성현쌤은 왜 자신의 의견에 이견이 있나고 안 물어보시나요? 제 의견에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없는데. 아니, 그냥 안 하길래. 아니, 좋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아니, 기능적으로 근데 스쿼트는 좋고. 감성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보일이라고 또 유명한 트레이너가 있는데 마이클 보일이 선수들한테 스쿼트를 시키기보다는 스플릿 스쿼트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네. 기능적으로도 좋다고 스쿼트를 제가 알고 있는 트레이너도 오히려 스쿼트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유진 태호라고 하는 그분, 트레이너가 그분들도 엄청 제가 유명하신데 예전에 스쿼트는 그때 막 욕을 섞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그 내용이 어떻게 해도 스쿼트는 허리에 어쨌든 부담이 실릴 수밖에 없는 본인만 운동이다. 모를 뿐이다라고. 그래서 요즘엔 뭐 V 스쿼트나 핵 스쿼트 이런 머신들이 너무나 좋게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사실 좀 딜레마인 게 스쿼트 과연 해야 되나 감성만을 위해서 해야 되냐 아니면 기능과 근비대를 위해서 적정 상황에선 배제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는 필요한 도구인 것 같은데 할 줄은 알아야 이게 이 된다고 봐요. 수준이 넘어가면 다른 것들로 채워 나가야 될 게 보디빌더로서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리프팅을 하면 반드시 해야겠죠. 그쵸. 근데 이게 종목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본인이 해야 될 것을 잘 안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저도 스쿼트를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진짜 그냥 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있어요. 감성. 그 기분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진짜. 과부하의 추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로 막 더 내 대퇴를 가르겠다? 오히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피지크 선수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하체 발달에 큰 욕심이 없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긴 하는데 스쿼트는 감성으로 열심히 합니다. 이게 감성이 있어 확실히. 감성으로 이상하게 많이 드시는 로망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영석 선수가 어떻게 보이를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오늘 가슴을 골랐는데요. 제가 오늘 좀 추천할 종목은 벤치프레스입니다. 이제 벤치프레스 하면은 이제 너무나 흔하고 좀 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쿼트랑 똑같은 이유에서 스쿼트를 안 해도 되지만 할 줄은 알아야 되듯이 벤치도 요즘 시대에서는 사실 안 해도 된다는 의견도 많죠. 어깨 쪽에 부담도 있고. 근데 벤치를 꼭 해야 된다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가슴 운동할 때 가슴을 키우려고 프레스 동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접근 방법이 조금은 달라야 되는 게 프레스를 하면서 팔을 뻗음으로써 가슴을 수축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팔을 뻗지 않고 이 모션에서 이미 가슴은 70% 이상이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수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모션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30%를 팔을 뻗음으로써 30%의 마지막 수축력까지 채워준다는 게 제 입장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운동이 벤치프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한 측면에서는 사실 벤치프레스로 이 느낌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느낌을 벤치프레스로 잡았을 때 그 운동을 다른 운동에 적용을 시켰을 때는 레벨 높은 테크닉을 좀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입장에서 프레스 혹은 플라이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채운다는 이런 의견은 필요 없고 그냥 이 자체의 모션만으로 가슴을 수축할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어떤 각도에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레벨이 조금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벤치프레스를 마스터 아닌 마스터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이지 못하는 환경 안에서 모을 수 있는 테크닉이 되도록 하기 위한 벤치프레스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쪽 타겟을 하려고 벤치프레스를 좁게 잡는다거나 덤벨 프레스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션에서 이미 이 안쪽의 근섬유가 작동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안쪽의 근섬유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밀어도 여기의 수축력은 극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걸 사이드 체스트로 채우든 팩덱으로 채우든 어쨌든 내가 근섬유를 활성화를 처음에 팡 주동분을 시킬 줄 알아야 이후에 이어지는 수축력의 범위 안에서도 계속 깊은 수축력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제일 근간이 되는 운동이고 그 운동을 잘하게 되면 다른 운동은 사실상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OHP도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고 벤치프레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슴도 막 상, 중, 하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훈련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부위에 대한 활성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근섬유가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딱 나눠서 훈련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벤치프레스도 감성이죠. 요즘 뭐 굳이 벤치프레스 안 해도 되죠. 너무 많아요. 체스트 너무 프레스 좋은 오시면 머신이 너무 많죠.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거의 요즘에는 눈 감고 밀어도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랑 못해서 안 하는 거랑 다르죠. 네, 차이가 많이 난다. 진짜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너무 다르죠. 네. 일단 할 줄 알아야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그러한 메커니즘들 근간이 되는 복합관절 운동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단순관절 운동을 넘어갔었을 때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보디빌더 선수가 알려주는 이 부위 이 운동은 꼭 해라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운동 말고도 다양한 운동들이 있지만 저희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며 자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만 쳤어. 오케이. 됐어.